여러분 지금 어디 몸이 쑤시거나 아픈 데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픈 몸 때문에 다른 일도 더 하기 싫어지고 정신까지 힘들었던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힘들면 몸까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몸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몸부터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잃은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의 삶이 건강했을 때의 삶과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잃는다면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을 잃은 많은 분들은 그제서야 몸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돈이고 뭐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돈을 버느라 건강은 뒷전이었던 70대 김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멈출 수 없어 은퇴 후에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8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택시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의 아내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맘때 할머니를 대신해 장을 보러 갔던 할아버지. 사실 할아버지도 몇 년 전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하지만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산 것도 많이 없는데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에 다녀온 뒤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집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파스를 얼마나 붙이신 거예요? 자고 나면 새로운 데가 아프고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하루는 자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휘청한 적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아프다 죽으면 제일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아프면 자식들이 고통스러울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후에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는 것이 맘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할아버지에겐 낮은 문지방도 산처럼 높고 걷는 것보다 차라리 기어가는 게 편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쑤시는 다리를 주무르느라 두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 한 달 약값만 몇십만 원이 나가고 매일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의원에 있는 할머니에게 말을 붙입니다. 몸은 좀 어때 할멈? 몇 달 전 무릎 수술에 2천이 나갔어. 요새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어. 몸이 힘드니 밥도 대충 먹게 된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15,000보씩 걸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주 2회씩 하체 근력 운동도 해줬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빨리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몸을 신경 쓰는데 나의 체력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몸 관리는 뒷전이 됩니다. 물론 나이 들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굶어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고 해도 아프면 소용이 없고 밋밋한 죽만 먹어야 합니다.
부자여도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돈이 부족하더라도 명랑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며 내가 이제껏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제일 소중한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첫째는 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소한 소비를 할 때도 이것저것 따지지만 정작 내 몸과 관련해 병원을 갈 때는 아무 정보도 없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곤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의 말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공부하면 더욱 우리의 몸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육에 대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이 들어 근감소증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근력 운동을 필수라고 말합니다. 근육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령을 들고 아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보다는 내가 하는 운동이 어떤 근육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 현명하게 그리고 재밌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크게 골격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육량이라는 표현은 이 중에서 골격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무게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이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에도 근육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심장에 붙어 있는 이 심장 근육은 심장의 수축 및 이완을 담당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심장 근육이 빠지게 되면 혈액이 신체에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않아 다른 여러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장 근육은 말 그대로 소화기관이나 내장 기관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배변 활동으로 잘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내장 근육의 역할입니다. 추가로 속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근육은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 순간적인 큰 힘을 내는 근육으로 주로 엉덩이나 종아리 등 하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근육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속근육은 30세가 넘으면서 퇴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걷는 것마저 힘들어지게 됩니다. 속근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근육은 심부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관절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표층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 피부와 가까이 붙어 있는 근육으로 힘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근육통과 관절통을 예방하려면 우리는 이 두 근육, 즉 심부근육과 표층 근육 모두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단련해서는 안 됩니다. 표층 근육만 발달하고 심부근육이 약하다면 힘을 쓸 때 표층 근육에 과부하가 생겨 근육통이 심해질 확률이 높고 심하면 관절 파열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속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근육을 위해서는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고 버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체 속근육을 강화하려면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간격을 두고 서서 두 팔로 벽을 짚을 때까지 상체를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것을 1세트에 10회씩 하루 3세트를 하면 됩니다. 또한 몸통의 심부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등을 벽에 대고 무릎을 반쯤 굽힌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10에서 15초간 버티면 됩니다. 이때 다리를 바꿔가며 3회씩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무릎, 발
발목 관절 주변의 속근육을 강화하려면 서서 한쪽 다리를 들고 양손은 폭에서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굽혀 양손이 발끝에 닿게 하는 동작을 하루에 1세트 10회, 하루 3세트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유튜브에 심부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검색해본 후 따라해보세요. 이 밖에도 다양한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용어가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야 우리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의사가 아닌 내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운동하기 귀찮으면 청소라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근력 운동을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청소를 하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 청소기 등의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기계들을 쓰는 것보다 그냥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는 몸 관리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청소의 효과를 내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20분 동안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20분간 지속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비롯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집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이다 보니 이 청소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소를 끝냈을 때의 만족감이 더해지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는 상황 통제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다고 느껴지고 불안감이 클 때 청소를 하면 이런 불안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청소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불확실한 마음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여러모로 청소를 통해 집안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청소를 해놓고 며칠만 지나도 더러워진다면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룰 경우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제일 안 좋은 것은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혹시 평소 비염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할수록 청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와 접촉하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특히나 진드기는 우리 몸과 가장 밀접하게 닿는 침구류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자주 빨아주고 햇빛에 잘 말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소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먼지들을 쓸고 닦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적당량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끝냈을 때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만족감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기 귀찮을 때는 청소를 해보세요. 청소도 아주 좋은 운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소를 통해 신체 활동뿐 아니라 청결함과 정신 건강까지 다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채소를 자주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무병장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살아있는 과일 채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죽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싶다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건강상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들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뇨병 환자 중 50에서 60%에서 고혈압이, 70에서 80%에서는 고지혈증이, 60%의 환자에게서 복부 비만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증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몬 디톡스나 해독 주스가 열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디톡스 열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독소는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소는 잘못된 식습관 및 만성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체내에 쌓이게 되는 노폐물을 말합니다.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 곳곳에 독소가 축적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및 알레르기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과일과 야채가 독소를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합니다. 특히나 생강, 마늘, 레몬, 양배추, 비트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의 경우 식후에 먹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 부패되기 쉽습니다. 이는 과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라고 합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식후에는 가급적 과일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후 3-4시간 후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아침에는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포도가 좋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별 교수님은 아침에는 위장에 자극이 덜 가고 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위가 좋지 않다면 공복에 과일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숙면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위나 체리도 좋고 다만 산도가 높은 사과나 감귤은 자기 전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알 것입니다. 심지어 착즙을 하면 좋은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착즙을 해 먹지 않고 그냥 야채나 과일을 씹어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착즙 주스를 마시고 효과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씹어 먹는 것보다 착즙을 해서 먹는 것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과채식 식단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풀만 먹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채식 식단이 좋다는 증거가 마구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과채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일, 채소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주면서 살아있는 과채 식단을 포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4번째는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활동량이 많이 적어진 현대에는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루 3끼가 내 몸을 망친다라는 도서에서는 하루 2끼만을 먹는 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공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공복때일수록 백혈구가 힘도 세지고 면역력도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113세로 2009년 당시 세계 최고령 남성이었던 미국의 윌터 브루닝은 하루 2끼만 먹고 과일과 물을 많이 섭취한 것을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브루닝은 정해진 시간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나 7시 30분에 계란과 토스트,
팬케이크 등을 곁들여 성대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까지는 먹지만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루닝은 저녁을 굶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 원시시대 때는 저녁에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좋은 식사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찰기 시대의 본격적인 농경 문화의 발달로 수확량이 많아져 두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하루 3끼 식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인간을 기계처럼 노동시켰을 때였습니다. 아주 고된 일을 시켜야 했기에 하루 3끼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습관이 남아 현대인들은 아직도 3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업혁명 그 당시보다 우리는 활동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끼 식사가 적당하고 건강을 위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 2끼를 과식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3끼를 먹더라도 식사량을 조절한다면 3끼를 먹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끼니를 줄이는 대신 폭식을 한다면 오히려 3끼를 다 먹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몇 끼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양이 더 중요합니다. 위장이 쉬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과식을 피하는 습관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천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몸, 특히 근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둘째는 운동이 귀찮으면 청소로 대체해 주는 것. 셋째는 살아있는 과채식 식단을 늘리는 것. 마지막 넷째는 하루 2끼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어 돈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건강에 신경 써 스트레스 받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건강에 집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일지라도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